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은 사람, 피해자는 있는데 용의자 2명을 잡고도 진범을 가리지 못했던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로도 만들어져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패터슨에게 오늘 1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997년에 발생한 사건이 거의 19년이 다 돼서 마침내 선고가 됐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왔던 진실과 1심 선고,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얼마나 애타게 이번 선고를 기다리셨을까요?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어머니와도 심경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손소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살인사건, 이제 마침내 오늘 1심이 끝났는데요. 유죄가 선고됐어요.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피해자는 있지만 처벌받은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네. 또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정의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고요. 네.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누군가 처벌받을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네. 고인과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이제 패터슨 살인죄 유죄, 그리고 에드워드 리바는 공범, 그리고 또 1심에서 일단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이 살인사건 진실의 문이 열리기까지 무려 19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간의 그 사건을 정리해봤는데요. 화면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97년 4월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당시 대학생 22살 조중필 씨가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아더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리를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했지만 에드워드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 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사이 미국으로 도주합니다. 이후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해서 재수사 목소리가 거세졌는데요. 검찰의 살인 혐의로 기소당한 패터슨은 미국에서 체포돼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리고 넉 달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범인 좀 밝혀주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필이 한도 풀어야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네, 이제 이 재판 결과를 놓고 이 쟁점을 좀 하나씩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뭡니까? 실체적 진실이 좀 드러났습니까? 네, 일단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의 확신을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지금 해당 그 판결의 판사는 이렇게 본 것이죠. 당시에 고인을 살해한 것은 에드워드 또는 에드워드와 패터슨이다라고 본 것인데요. 네. 그 근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혈액인데요. 당시에 그 에드워드에게는 굉장히 적은 양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패터슨에게는 훨씬 더 많은 양의 피가 묻어 있었다. 네. 따라서 그 범인은 패터슨이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키가 칼이 들어간 모습에서 좀 흉악한 표현입니다만 흉기의 그런 모습을 볼 때 키가 큰 사람이 찔렀을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만 최근에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본 것이고요. 네. 또한 과거에 없었던 그런 그 최신 수사 기법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혈액의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혈액의 그런 그 모양 또는 형태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에드워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패터슨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이번 재판에서도 패터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다. 네. 다만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했던 에드워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아서 패터슨이 실질적으로 살해 행위를 한 사람이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에드워드 리도 공범으로 판단을 했지만 처벌받을 수는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에드워드 리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 2심에서는 20년형이 선고됐고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됐습니다. 결국은 에드워드 리는 살인범이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을 이미 20년 전에 받은 것이죠. 네, 그때 네.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죠? 네, 증거 불충분. 그렇습니다. 네. 증거가 부족하다. 즉 에드워드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가 죽였기 때문에 에드워드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패터슨의 그 증언도 조금
일관적이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영향을 좀 네, 미쳤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보니 에드워드도 어떠한 공범이지만 당시에 한번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사부재리 측면에서만 보면 패터슨 측에서도 이번에 이제 뭐 공소시효 또 일사부재리 뭐 이런 원칙을 좀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내에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나버리면은 이제 그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패터슨의 경우에는 결국은 도주를 했습니다. 해외로. 국외로 도주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일사부재리인데요. 에드워드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패터슨도 물론 20년 전에, 18년 전에 처벌을 받았지만 그거는 살인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 무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흉기를 소지했다는 점 그리고 증거를 인멸, 즉 그런 칼을 버린 점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인죄로 판단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판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사실 20년 넘게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고 도주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사실 저희 마음으로 봤을 때는 최고형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있는데 20년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과 또 판사, 법원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했고 선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살인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사형도 할 수 있고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패터슨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형벌이 징역 20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물론 나이가 많습니다만 당시에 살인 행위를 할 당시에 패터슨은 만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소년법에 의하면은 소년은 15년형 이상의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사형 무기징역을 아예 못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살인은 특정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나마 5년이 늘어서 최대한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그럼 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라고 의견을 밝힌 것이고요. 오늘 이제 그 판사가 20년형을 선고한 것도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을 한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범인을 밝혀달라. 우리 아들의 한을 좀 풀어야 한다. 이렇게 절규했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고 조중필 씨의 어머니인데요. 전화로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9년 만에 이제 아더 패터슨이 이제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가슴속의 응어리가 좀 단단했을 것 같은데 심경을 좀 여쭤봐도 될런지요? 네, 진짜 오래간만에 그냥 범인이 밝혀져서 우리는 그냥 가슴이 좀 뚫리는 것 같아요. 아직 고등법원 대법원이 남았지만. 그래서 중필이도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네.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네. 공범이 밝혀지니까. 네. 재판을 하시면서 이제 패터슨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혹시 뭐 미안해 한다거나 좀 뉘우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비치지 않았나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꼿꼿하게 그냥 고개를 들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쳐다보고 이제 나 있는 자리를 힐금힐금 쳐다보면서 있었어요. 걔는. 뭐 미안한 것도 없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지. 네, 범행을 인정한 적도, 네, 뭐 그런 태도를 보인 적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에드워드 리도 이제 공동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해요. 이게 이제 법이 그렇기 때문인데요. 어머님 마음 좀 더 아프실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너무 속상해요. 사람을 죽였는데 일사부재리를 들춰가면서 얘는 처벌을 못 준다고 공범이라고 그랬는데 네. 처벌을 못 준다고 그랬는데 사람 죽인 것만큼은 그 일사부재리를 좀 면하고 그거 없애고 그냥 벌을 받게 하면 안 될까요? 법이 좀 바뀌어갖고. 네. 얘들은 워낙 재질이 나빠요. 네. 사람을 재미로 죽였다고 그렇게 두 놈이 그래고 그랬는데 그걸 다 그냥 벌을 그렇게 그냥 20년씩 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갖고 너무 속상해요. 네, 저희도 참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건 당시에 아드님이 대학생이었는데요. 지금 오늘도 특별히 더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이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죠. 항상 보고 싶죠. 그냥 얘는 그냥 너무 착하고 부모한테 잘해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그냥 부끄럽지 않은 아들에서 다 칭찬받고 그랬었지.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항상 그러지 그냥 인간도 아니고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그냥 몇 군데나 칼에 찔려 죽어갖고 착한 애가 왜 이렇게 죽나 하고 그냥 세상이 고르지도 못한가 내가 항상 그랬어요. 네. 네, 오늘만이라도 조금 마음의 짐을 덜고 조금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어머니 말씀도 좀 들어봤는데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 19년 전에 이제 범인으로 지목됐던 그 에드워드리 이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받았다가 이제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패터슨도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혹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다시 한번 증거조사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패터슨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라 정말 에드워드가 살인행위 한 것이다 라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또 판사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유죄가 무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제출된 그런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증언,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사건이 진짜 19년 만에 밝혀진 진실인 거죠.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다면 자칫 밝힐 수 없는 진실이었을 뻔, 묻혀질 뻔 했었는데요. 이 검찰의 당시 출국 금지만 제대로 됐어도 이 패터슨이 이렇게 놓쳐버리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패터슨에 대한 출국 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이죠. 네. 하지만 그 단순한 실수로부터 촉발된 결과가 너무나 컸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결국은 해외에 있었고 우리나라에 다시 송환해가지고 재판 받기까지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볼 때 검찰에서 단순한 행정을 실수한 것이 얼마나 우리 국민에게, 우리 국가에게 큰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애초에 에드워드와 패터슨을 공범으로 기소했다면 네. 재판 자체가 에드워드에 대해서만 살인죄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와 패터슨에 대해서 모두 다 살인죄 재판을 했다면 네. 둘 중에 한 명은 유죄가 나올 텐데 과연 그 20년 전에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렇게 기소했다면은 이미 한참 전에 결국은 법적인 처벌을 둘 중에 하나는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제 패터슨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수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치소에 있는데요. 네. 판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형을 네. 복역하게 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진실은 꼭 밝혀진다는 거. 이번 사건으로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